내년부터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세금이 붙을 예정이었지만 최근 이 과세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 이슈가 다시 떠올랐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이 쟁점인지 이번 영상에서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는 국민이임 주최로 디지털 자산 과세제도 관련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비롯해 빗썸, 코빗, 코인원, 도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상자산 과세제도와 관련한 업계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논쟁이 다시 커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이 다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고 원래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차례 유예됐고 현재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 대여분부터 시행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가 유예를 할지 아니면 제도 자체를 다시 손볼지를 두고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법 기준도 짚어보겠습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1년 기준으로 250만원 기본공제를 넘는 부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세율은 기타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단순히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19일에는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가상자산 업계는 왜 폐지나 재검토를 주장하는 걸까요?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평성 문제. 둘째, 이중과세 논란. 셋째, 과세 인프라 문제입니다. 먼저 형평성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별도로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이중과세 논란입니다. 국민의힘과 일부 업계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이미 각종 비용 부담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 차익까지 과세하면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과세 인프라 문제입니다. 실제로 세금을 매기려면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 거래소 이용이나 개인 지갑 이동까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사이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과세 준비 미비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반면 과세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들은 세수 확보와 해외 주요국들도 이미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은 일반적으로 매매 차익 과세 체계를 두고 있고 독일은 일정 요건 아래 장기 보유의 비과세 예외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쟁점은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반대 측 입장은 과세 필요성과 제도 정비 필요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가상자산에만 별도 과세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그리고 과세 기준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느냐에 모여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가상자산 과세는 여러 차례 시행이 미뤄진 끝에 현재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 대여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한 추가 유예를 넘어 아예 폐지할지까지 다시 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에 따라 시행과 유예, 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